지금 이 심층 분석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하지만 조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을 하나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어요? 네, 시작부터 아주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어떤 상황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그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요. 아주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군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지역 프로젝트를 책임질 총괄 매니저를 채용해야 하는 최고 결정권자, 그러니까 면접관이 되신 겁니다. 면접관이라, 네. 책상 위에는 이력서들이 쌓여 있겠네요. 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고요.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최종 후보자들의 이력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런데 이력서를 한 장, 두 장 넘기며 상세 기록을 살펴보던 중에 여러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요? 이력서에 뭔가 큰 문제라도 있나요? 어떤 지원자의 서류에는 타인을 기망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기 전과가 적혀 있는 거예요. 사기요?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 후보가요? 네. 게다가 어떤 지원자는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요. 또 다른 지원자는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무려 여러 번 저지른 기록이 마치 훈장처럼 찍혀 있죠. 아, 심지어 여러 번이요? 네. 심지어 공적인 문서를 위조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화려한 범죄 이력서를 들고 와서 나를 믿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와 예산을 맡겨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당장 이력서를 덮어버리지 않을까요? 바로 파쇄기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방금 상상하신 이 기막힌 상황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충격적이고도 생생한 비유가 바로 현재 특정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씁쓸하죠. 네, 기업의 채용 면접장, 아니 아주 작은 동네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용납되기 힘들 법한 이력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력서들이 다름 아닌 우리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고 시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법안을 다루는 사람들, 바로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의 공식 서류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상상 속의 블랙 코미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 세계에서 유권자들이 뜬 눈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아주 무겁고 씁쓸한 진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 출처부터 명확히 밝히고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출처를 짚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낱낱이 파헤칠 자료는 2026년 2월 26일자 일간제주에서 보도된 심층 기사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기사군요. 네,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선거가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죠? 그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기록들이 언론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 거군요. 네, 그 서류들이 공개되면서 제주도민사회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연히 뒤집힐 만하죠. 도의원이라면 지역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감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과거 기록이 도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서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논의의 객관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 네. 어떤 전제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전과 기록 공개 사안은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한 정당에 국한된 게 아니군요. 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힘 등 다양한 정치적 진영의 소속 후보들이 이 문제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양당 모두의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층 분석에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직 일간 제주 기사 원문에 담긴 팩트, 즉 명시된 사실관계와 그 사실을 마주한 제주 도민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만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던지는 구조적인 질문만을 철저하게 분석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우리는 오직 유권자인 여러분이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충실한 가이드 역할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도대체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 증명서에 어떤 구체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었길래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고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는 건가요?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처음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건 단순한 벌금 몇 푼 내고 끝난 수준의 가벼운 사안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범죄의 스펙트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서류에 공개된 자료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어쩌다 운이 나빠서 혹은 젊은 시절에 치기 어린 실수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그 범죄의 종류와 질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우선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히 음주운전 기록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이 기본으로 깔려있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거기에 더해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흠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던 사람이 다시 선거판에 나온 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리력을 행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강요, 심지어 누군가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사기요? 네, 그리고 사문서 위조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를 대변하겠다는 공직 후보자의 이력서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야말로 다양한 범주의 전시장 같은 모습입니다. 사기의 사문서 위조라니. 저는 이 대목에서 엄청난 인지부조화를 느꼈습니다. 인지부조화가 올 수밖에 없죠. 폭력이나 강요도 공직자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문서를 위조하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나와서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직의 핵심은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 것인데 과거에 그 신뢰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어떻게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고양이를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범죄들이 남긴 처벌의 수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벼운 전과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처벌의 무게입니다. 형량이 꽤 무겁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통 정치인들의 전과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훈장처럼 얻게 된 집회 관련 전과라던가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아주 경미한 벌금형 정도를 떠올리며 관대하게 넘어가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일간제주를 통해 공개된 내역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사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볼까요? 네, 한번 보죠. 1990년대에 폭력행위 및 강요 혐의로 단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보가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 아닌가요? 맞습니다. 폭력의 강요가 더해졌다는 것은 물리적 힘이나 위협을 바탕으로 타인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또 다른 후보는 방금 호스트께서 지적하셨던 사기 및 위조 관련 범죄로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기 및 위조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리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것은 범죄의 질이 가볍지 않아 마땅히 교도소에 가야 할 실형 사안이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그 집행만 미뤄두었다는 뜻입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죠. 절대 다급게 넘길 사안이 아니군요.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도 단순히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몇만 원짜리 과태료를 낸 수준이 아닙니다. 벌금이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이르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수백만 원의 벌금까지. 이걸 단순한 실수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실수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범죄의 종류나 형량보다 제 시선을 더 강렬하게 사로잡는 대목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반복성입니다. 아, 여러 번 저질렀다는 사실이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 특히 그중에서도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 전력이 1회가 아니라 2회,
3회까지 복수로 기재된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에도 그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죠. 살다 보면 정말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번에 큰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다고 양보해 봅시다. 하지만 똑같은 범법 행위를, 그것도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2번, 3번 반복했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실수라고 불러야 할까요? 실수라는 단어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죠. 이건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준법의식의 부재, 즉 습관이자 본성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심리학적 관점이나 범죄학적 관점에서도 상습성은 그 사람의 내재된 규범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상습성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군요. 한 번의 처벌로도 행동이 교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과 사회적 약속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선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간 제주 기사에 담긴 제주 지역사회의 생생한 반응을 보면 이러한 도민들의 날 것 그대로의 정서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격과 배신감입니다. 충격과 배신감?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의 심부름꾼, 즉 공복을 자처하며 선출직에 나서겠다는 인사들이 각종 범죄 전력을 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완벽한 성인군자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민들은 공직자에게 먼지 아님 없는 완벽한 성인군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들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할 사람이라면 최소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는 지켜온 사람이어야 하는 아주 상식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사 속 한 시민의 날카로운 인터뷰 내용이 이 논란의 본질을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인터뷰였죠? 그 시민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런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은 준법의식 부족을 보여주는 건 아니냐.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지적이네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도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이유가 다 녹아 있어요. 시민들은 매일 팍팍한 삶 속에서도 교통신호를 지키고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부르며 법을 지키려 애쓰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 위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알량한 법조차 가볍게 무시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 시민의 지적이 왜 그토록 날카롭고 치명적인 모순을 짚어낸 것인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모순이 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지역 행사에서 얼굴을 비추고 인사말을 하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주의 조례, 즉 지역의 법을 직접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입법기관의 일원입니다.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군요. 더불어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날카롭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감시자의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작 그 법을 제정하고 남의 위법을 감시하겠다는 사람 스스로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조차 지키지 않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권위의 완벽한 상실입니다. 권위의 상실. 와, 닿네요. 준법의식이 결여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를 어떤 도민이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려 하겠습니까? 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행정부 공무원들의 위법이나 태만 사항에 질타할 때 그 말에 어떤 무게와 설득력이 실릴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 속으로는 코웃음을 칠 수도 있겠어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라는 대들보 자체가 시작부터 속이 텅 빈 채로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의 상실 그리고 신뢰의 붕괴. 정말 섬뜩한 통찰이네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라고 이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 우리 동네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을 떡하니 달고 나왔다면 어떨까요? 신뢰하기 정말 어렵겠죠. 과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법을 어겨서라도 이기려 했던 사람이 당선된 후에 내세우는 화려한 지역 발전 공약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과연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이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또 편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답답한 건 이런 부적격해 보이는 후보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거대 정당의 간판을 달고 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무소속도 아니고 말이죠.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개별 후보자의 일탈을 넘어 정치를 굴러가게 하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정당의 시스템 문제군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것은 결코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특정 정치 세력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주 뿌리 깊고 광범위한 시스템의 붕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문제의 핵심 관역은 자연스럽게 후보자를 배출하는 정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굳이 정당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유권자가 모든 후보의 과거 이력과 자질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각자 생업이 바쁜데 언제 다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자신들의 정치적 철학과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1차로 엄격하게 걸러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증하니 믿고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네요? 기사에서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를 빌려 정당 공천은 곧 도민에 대한 1차 검증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정당이 1차적인 거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그 거름망에 주먹만한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폭력, 사기, 선거법 위반, 반복된 음주운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버젓이 거대 정당의 이름을 걸고 예비후보 점포를 입고 뛰고 있다는 건 그 1차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죠. 기사를 보면 도민들이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당들은 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않고 통과시키는 걸까요? 그게 핵심적인 의문이죠. 단순히 시스템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도덕성보다 당선 가능성이나 지역 내 조직력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일까요? 도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향하는 곳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당의 필터링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고장났다기보다는 선과 승리라는 목적 앞에서 도덕성이라는 필터 자체를 정당 스스로 슬며시 빼버렸거나 기준을 한없이 낮춰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덕성을 일부러 외면했다는 거군요. 아무리 전과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표를 끌어모을 조직력이 탄탄하거나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면 그 정도 과거 기록은 눈 감아주고 공천장을 쥐어주는 구태 정치의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뼈아픈 방증이죠. 참 씁쓸하네요. 결국 정당이 져야 할 검증의 책임을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히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런 반론도 꽤 강하게 제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반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과거에 처벌을 받아 죄값을 다 치렀다. 법적으로 피선거권, 즉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있는데 과거의 기록만으로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아, 죄값을 다 치렀다는 논리요? 네, 최종 판단은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내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 말입니다.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 계속 꼬리표를 달아 출마를 막는 건 가혹하다는 이 반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철저하게 법적인 잣대만 놓고 보면 그 반론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형기를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복권이 되었다면 서류상 선거에 나설 자격, 즉 피선거권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출마 자체를 국가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군요.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제주정과 관계자들이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듯이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 권리와 도덕성은 별개다. 네, 법률적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설정한 가장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입니다. 최소한의 기준? 하지만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겠다는 도의원,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공직자에게 도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결코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당연히 더 높은 잣대가 필요하겠죠. 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정당이 그 사람에게 공직을 수행할 완벽한 자격이 있다고 면죄부를 주어 당의 대표 선수로 내보내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자 책임 방기입니다. 정당은 법적 기준 그 이상의 깐깐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자격일 뿐
공직자가 가져야 할 신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 아주 명쾌하네요. 네, 일상생활로 비유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마침 좋은 비유가 생각납니다. 이 대목에서 이 상황을 우리 일상으로 확 끌어와 보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무려 3번이나 걸려서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법적으로 정해진 면허 취소 기간이 다 지났고 이 사람이 다시 시험을 봐서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자, 법적으로 이 사람은 당장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갈 권리가 생겼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이 타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새로 뽑는데 방금 그 합법적인 면허증을 든 음주운전 3범이 지원을 했다면 어떨까요? 와, 아주 강력한 비유네요. 법적으로 면허가 있으니 죗값을 다 치른 거라며 흔쾌히 그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타는 통학버스의 운전대를 믿고 맡기실 부모님이 과연 계실까요?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어떤 부모라도 결코 그 사람에게 통학버스 열쇠를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 주죠.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합법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뢰는 완전히 다른 층위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네요. 도회회라는 곳은 도민 전체의 삶과 직결된 조례를 만들고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이라는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리입니다. 도민들이 후보자들의 화려한 전과 기록을 보며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과 배신감은 방금 비유하신 그 부모의 마음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말미에서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듯이 단순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핑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정당 차원의 철저한 재검증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외침이겠죠.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6월 3일이니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파헤친 일간제주의 기사가 도달하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어떤 결론이죠? 분노한 제주도민들은 지금 각 정당을 향해 아주 강력한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 전력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공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라.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요구죠. 유권자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기사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말이 아닌 실질적인 검증과 책임 있는 조치가 행동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아주 준엄한 경고장인 셈이죠. 그 준엄한 경고가 단순히 기사 속의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사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유권자가 가져야 할 비판적 사고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힘이요. 네. 비록 1차 걸음망 역할을 해야 할 정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무너졌고 유권자들에게 뼈아픈 실망을 안겨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체념하기엔 이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당히 덮어두고 싶었거나 걸러내지 못했던 그 치부와 불편한 정보들이 결국 이렇게 일간제주 같은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지고 대중의 눈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군요. 이는 우리 사회의 언론이 아직 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권력을 향한 감시의 눈이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실패했을 때 그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잡고 부적격자를 솎아내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이렇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시선입니다. 언론이 숨겨진 기록들을 백일화에 들춰냈으니 이제 투표소 안에서 최종 거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깊고 무거운 논의를 마치며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조금은 도발적이고 긴 여운이 남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와 우리의 대화를 통해 후보자를 걸러내야 할 정당의 1차 검증 시스템에 얼마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렇게 언론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예비 후보들의 숨겨진 전과와 이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현대사회에서 만약 기존 정당들의 필터링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장난 채로 방치된다면 우리 유권자들은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 행위를 넘어서 시민들 스스로가 연대하여 정치인들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해낼 수 있는 시민들만의 새로운 검증 플랫폼이나 도구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이 무너진 정치권의 신뢰 장벽을 다시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일상 그리고 미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제로 치열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오늘 뜻깊은 분석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저와 전문가가 호흡을 맞춰 샅샅이 파헤쳐본 오늘의 심층 분석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정치 시스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고 투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통찰을 선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곧 우리 삶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세상.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두뇌를 기분 좋게 깨워줄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